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철망 구축 사업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호선 3단계 연장 사업은 이르면 다음 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려 9년 만이기도 하죠. 이렇게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길 따라 관심도 그리고 돈도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교통호재 가득한 곳, 이 밖에 다른 매력 겸비한 곳 가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 고!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원칙을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부동산 정보도 가득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정보 나타나면 02077-6357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 원칙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팁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잘 때 뭐 정말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그러게요. 않았습니다. 아쉬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2018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들을 이제 잘 잡아 보는 것들이 또 우리가 내년을 또 전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2018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시장과 정부가 가장 큰 격돌을 했던 한 해였고 그 격돌 안에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뭐 그런 어떤 투자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올 시장 잘 분석하고 내년 전망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부의 규제 뭐 우리가 체크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뭐 6.19 대책이 처음이었죠. 네, 뭐 거의 뭐 한 달 조금 지나서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총 9개의 부동산 관련 이제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내놓을 때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들을 보면 어떻게 이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뭐 선별적이라는 말을 썼었죠. 이제 이게 핀셋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콕 찍어서 우리가 좀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됐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가계부채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전체 종합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가계부채라는 어떤 그 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별적으로 뭐 어떤 한 부분만 이제 이렇게 2017년에는 이제 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또 하나가 이거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은 모든 잘못이 투기 수요에 있다. 이 수요만 잠재우면 모든 부동산 문제는 끝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게 수요 억제책들이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결국은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빅피처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결국 전세, 월세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 줘서 결국 뭐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라는 어떤 빅피처죠. 이것도 이렇게 큰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갔던 것들이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정부의 기조가 이제 좀 바뀌었었죠. 18년에 들어와서도 이제 한 4개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뭐냐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큰 그림에서 약간 뭐 결혼 육아에서 청년 주거 결혼 요런 약간 그 젊은 층들을 좀 대상하는 요쪽으로 조금 포커싱이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수요 억제, 그러니까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렇죠. 뭐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 계속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들 때문에 결국은 8월 27일 날 정부가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것도 집이 넘쳐난다고 했던 수도권 쪽의 그런 얘기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나온 것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수요 억제에서 이제 돌아선 거죠. 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선별적이라는 어떤 핀셋 규제로 어렵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결국은
전체를 다 보는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9개나 되는 엄청난 규제책들을 쏟아냈는데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일단 뭐 규제의 진앙지, 규제의 초점, 십자포화를 맞았던 뭐 가장 규제의 핵심이었죠. 그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냐. 일단 뭐 9.13 대책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겪고 있지만 올 한 해 전체적인 성적표만 본다면 서울 집값은 올해 하나 무려 9.84%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실질적으로 2007년에 부동산 버블이다. 뭐 이건 너무 올라도 이럴 때가 5.4% 정도였고 2008년이 약 한 5% 정도였거든요. 이거보다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뭐 지금 한 뭐 11월, 12월 좀 조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9% 내외로 이제 그 정해지겠죠. 자, 또 여기에서 14년에 올랐죠. 15년에도 올랐죠. 16년에 올랐죠. 17년에 올랐죠. 지금 또 18년에 올랐죠. 결국은 5년 내내 지금 서울 쪽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내년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그 내년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뭐 지금 뭐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못 보는 이유가 지금 서울 쪽에 지금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약 한 26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올 한 해 인허가가 78% 거의 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서울시가 얘기한 거는 약 한 5천 세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년 시장에서도 무조건 대세 하락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지방 쪽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처음에 6.19 대책, 뭐 8.2 대책 때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정말 규제하고는 전혀 정말 상관없었던 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그 규제들 때문에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뭐 매매 전세가가 이제 동반 하락 뭐 최대 낙폭이었죠. 결국은 뭐 지역 경제 뭐 전체적인 또 불황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규제의 여파도 있었을 거고 물량 뭐 넘쳐나니까 뭐 이런 압박들 결국은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2.5% 매매가 그렇고 전세가 2.8% 정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뭐 또 심한 지역들이 있죠. 지금 14년 내 최고 이제 많다. 지금 7.8%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뭐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경남 쪽이 약 한 7.3% 되는데 정말 뭐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이제 부산까지 무너지는 그렇죠. 부산도 지금 2.87%가 지금 각각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성만 본다면 좀 실패한 정책은 아니었나 그렇죠. 결국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했던 많은 정책들이 서울의 가격은 많이 올려놓고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었던 지방 쪽만 오히려 하락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 한 해 2018년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어떤 투자의 시그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정부의 규제보다 자 규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어.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17년, 18년 9개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시장의 모멘텀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상승 추이를 가져가느냐, 하락 추이를 가져가느냐. 결국은 시장의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번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광역 입지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규제책이 안 나왔을 때는 서울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곳들은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 한 해는 서울시장 전체 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규제 때문에 또 그런데요. 결국 그 규제를 견딜 만한 펀더멘탈, 결국 기초 체력이 탄탄한 곳들은 잘 견뎌냈는데 오히려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못했던 것들은 규제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하락하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앞으로는 광역 입지의 펀더멘탈, 어떤 경제적인 기초 체력들을 잘 꼼꼼히 살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서울 중심권 시장이라는 결국은 나홀로 시장이라는 거죠. 예.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자 그런데 결국 봤더니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좀 작게
미세 조정이 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권은 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격동의 한 해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2019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료 세미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뭐 올 한 해 다 정리하고 또 내년 전망해드리고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거의 막 2시간 넘게 뭐 올 한 해도 정리를 하고 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늘 중요한 건 그렇죠. 초역세권 쪽, 서울 쪽에. 이제 역세권이라는 거는 그렇죠. 단순한 게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또 서울 중심권 이제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요.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우리가 서울 중심권 굉장히 중요하죠. 네. 7대 광역 중심, 3대 도심 이런 것들, 또 한강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서울 중심권은 요즘 지방 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이제 강남구청 쪽에서 하고 제가 직접 뭐 세미나 진행을 다 합니다. 많이들 오시고 근데 정말 또 많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두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맛에 따라 한번 골라 가보시고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정보에 주목해 주실래요? 생생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동묘 압력에서 도보 약 20초,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7층 건물 내 13층,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동묘 압력하면 구제시장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투자처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3대 도심이라는 게 지금 이제 종로 광화문 이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영등포. 이제 여기를 보고 우리가 3대 도심이라고 하는데 결국 3대 도심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종로 쪽을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도심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 2030 서울 플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종로하고 중구, 그다음에 용산 이렇게 3개구를 가지고 우리가 도심권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심권 안을 봤더니요. 30년 이상 된 그러니까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무려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30년이 넘었다라는 거죠. 자, 10년 안쪽에 지어진 게 얼마나 될까 하고 10년 이하의 건축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7%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권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새 집이죠, 새 집. 네. 나도 정말 그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희궁 자이가 지금 종로 쪽에 분양을 했었을 때 그렇죠. 그쪽 뭐 경희궁 자이 분양할 때 도심 안에 이렇게 뭐 그 아파트 그때만 해도 뭐 대부분이 강남 쪽에 이제 투자를 할 때였는데 막상 경희궁 자이가 이제 분양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보통 한 3년 전 제가 이제 12월 요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1월, 12월. 이때 지금 24평형이 한 6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잠실 쪽에 지금 아주 유명한 아파트가 이제 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잠실 엘스 같은 경우가 지금 13억, 14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희궁 자이하고 엘스하고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갈 정도로 결국은 종로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 워낙 그 주변에는 뭐 대규모 업무 지구니까 직장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신축이라는 거, 본 매물이 신축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도시재생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서울의 도시재생 1호로 지정이 된 곳이 바로
창신 숭인 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도시재생 1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뉴타운 안 하겠다. 이제 우리는 도시 재생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5년간 무려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5년간 50조를 투자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1호로 지정된 곳이 잘 돼야 되겠죠. 자, 결국은 창신 숭인 선도지구에 대한 부담이 정부든지 서울시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많은 또 뭐 재원이라든지 인력들을 투자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창신 숭인지구 이 안에 본 매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대도심 종로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메가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매물이 이 메가 상업지역 안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결국은 여기 이제 종각 서울시청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실제 지도는 이렇게 명동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자, 여기 이 큰 사이즈, 정말 이 빅 사이즈가 전부 다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뭐 종로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죠. 자, 결국은 앞으로 컴팩트 시티,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대규모 상업지역들이 큰 주목을 받을 텐데요. 본 매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동묘압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선하고 6호선인데 본 매물이 이 동묘압력에서 20초 거리라는 건 그냥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집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초초 역세권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쪽은 지금 뭐 동대문 쪽이니까 그렇죠. 동대문 쪽의 의류 또 메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뭐 종로 쪽에 뭐 어마어마한 거의 100만 명 넘는 그 뭐 직장인들 뭐 수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쪽에 또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게요. 자, 성대, 카톨릭대, 한성대, 고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뭐 또 경희대, 외대, 뭐 여기 한양대, 동국대, 뭐 숙명여대까지 어마어마한 또 대학들 수요가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 원룸 또 좋아하니까요. 뭐 교직원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상권이면 상권, 업무지구면 업무지구, 대학도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면 그런 거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집 가뭄 지역에 새집이 생기니까 경쟁률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물 어떨까요? 자, 일단 뭐 건물이 이렇게 정말 새 집으로 아주 청계천 바로 보이는 쪽에 너무나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지하 17층 128세대 또 대규모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정말 이쪽에 정말 꼭 공급돼야 될 그런 원룸이 되겠죠.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종로에 계신 분들도 이런 너무 깨끗한 이런 오피스텔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갔을 때 그렇죠. 이런 정말 깨끗한 오피스텔, 욕실까지 잘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을 너무나 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락 주셔야 좋은 층 선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연락 주시고요. 이어서 가격은요? 자, 종로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또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1억 4,300만 원인데요. 전세가 이제 1억 3천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종로 정말 한복판에 그렇죠. 초초 역세권, 도보 20초 거리, 더블 역세권에 1,300만 원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이쪽이 가격에 비해서 월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격 대비 월세 높은 가월비 높은 그런 매물로 소개를